세월호가 오늘 오전 목포로 출발했는데요. 잠시 뒤면은 이제 목포 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또 박소정 기자와 함께 현재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일단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지부터 박소정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목포 신항, 그 목적지죠. 목포 신항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그 취재 기자들이 전해줬는데요.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12시 15분쯤이면 예인선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시 15분이요. 이제 얼마 안 예. 남았네요. 예, 한 15분 뒤인데요. 그 네. 예인선과 만나는 지점이 목포 신항에서 8km를 앞둔 지점에 예인선이 이제 마중을 나오는 것처럼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이 지금 잠수선이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고 예인선이 밀고 끌고 하면서 목포 신항에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인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이제 15분 후면 만날 것이라고 하니까 예. 목포 신항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목포 신항의 그 남은 8km 지점은 또 조심스럽게 이동을 할 예정이라서 네네. 목포 신항에 이제 들어서기까지 추가로 1시간이 더 소요가 되고 예. 또 완전히 항구에 접안을 하기까지 추가 30분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완전히 목포의 신항에 접안하기까지는 1시 반 혹은 2시 사이 그때쯤이면 그 접안 과정은 마무리가 될 예.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헬기에서 세월호 모습을 저희가 따라가면서 취재를 하며 보여드리고 현장 그 모습, 이 시각 현재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박소정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12시 15분의 예인선 아직 같이 접안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네. 육지도 지금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현장에 안개가 좀 껴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네. 다행히 파도는 그리 높지 않아서 1m 이내라고 해서요. 배가 움직이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주변에 배가 여러 척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이실 텐데요. 이 배들은 일단 해군 경비 함정이 5척이 호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YTN 취재진이 현장 헬기에서도 아래로 내려보면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어선을 빌려 타고 그 배를 뒤에서 쫓아가면서 촬영도 함께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저희 YTN에서는 특별히 지금 이 영상 취재하는 이 기자 카메라 쪽에 저희가 GPS를 부착을 해서 현재 지금 세월호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디쯤에 있는지 위치를 다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화면도 저희들이 잠시 뒤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예, 준비가 되면 볼까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이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이것을 지도를 만지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빨간색 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금 세월호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목포와 진도군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바로 이 다도해 국립공원이라고 보이는 바로 이 근처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해상으로는 105km, 직선으로 보면 한 9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이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경로를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진도 윗바다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물길이 빠르고 맹골수도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었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곳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곳에 지금 세월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느 위치냐면요. 바로 달리도가 보이실 겁니다. 이 달리도가 지금 최대 고비라고 불리는 그런 곳인 그렇습니다. 거죠? 지도로만 네. 볼 때 육지와 상당히 가까운데 이게 600m 정도 예. 거리밖에 안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달리도가 수로 중에서 제일 좁은 수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위치가 아주 어려운 거기 때문에 박 기자 그래서 여기서 예인선이 그 이제 끌고 온다 그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리도 남쪽의 이 좁은 수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얼마나 되는데요. 됩니까? 600m 정도 600m. 이릅니다. 600m면 그래도 뭐 예. 거리상으로 보면 넓을 것 같은데 지금 반잠수선이 워낙 축구장 2개 넓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따져보면 좁은 거네요. 예. 예, 그렇기도 하고 이쪽이 또 조류가 거세고 물살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예. 이동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에서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최종 접안 시간을 예. 오후 1시 45분이라고 1시 밝혀왔습니다. 45분. 네. 예.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후면 목포 신항에 최종 접안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달리도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 점이 지금 세월호의 위치고요. 예. 거의 90도에 가까운 이 경사를 통과를 해서 바로 지금 이
허사도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목포 신항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가깝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바닷길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달리도 그 밑에 그 수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만 통과하면은 그 문제가 없는데 예. 그게 지금 쭉 올라오는 침로에서 90도 대각도 벤침을 하기 때문에 그 수로 폭이 좁은데 배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회전경이라고 그러는데 회전경이 크니까 자체 동력으로 도는 것보다는 예인선이 보조를 받아서 돌면 안전하기 때문에 회전 때문에 지금 예인선이 더 동원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전할 때 도움을 받아서 회전을 해서 목포 신항까지 예, 들어가는 예. 그 네. 요 과정입니다. 인근에 지금 뭐 목포 주변 섬이나 제주도, 흑산도 이쪽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평상시에는 꽤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이게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해경 경비 함정이 함께 호위를 하면서 가고 있고요. 예. 또 그 반잠수 선에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와 계속 송수신을 하면서 근처에 다른 선박이 지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인선도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만간 예인선과 반잠수선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예상보다 계속 시간이 당겨지고 있고요. 지금 박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예인선도 이제 곧 다가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기상이 받쳐주고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경이 에스코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접수로를 통과할 때 나가는 배들을 통제해서 네. 큰 배가 안전하게 지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해주니까 아주 편하게 쉽게 네. 수로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아침에 비가 좀 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비가 내린다거나 안개가 이 정도 끼는 거는 항해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는 예. 건가요? 항해할 때 비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시정이 중요한데 예. 시정도 안개도 지금 껴서요. 예, 저 정도 시정에는 뭐 전혀 항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네. 시정도 괜찮고. 네. 자, 중간에 그 불도 정도에서 도선사를 2명을 태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선사의 역할은 어떤 거고요? 2명이 탄 역할 의미도 있나요? 예, 도선사는 이제 통상 배를 타면은 선장을 대신해서 조함을 합니다. 네. 이제 배를 이제 쭉 하는데 이분들은 그 6,000톤 이상 그 5년 이상의 함장을 선장을 필요한 사람들이고 통상적으로 한 20년 이상 그 배를 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런 항로는 그 야간이든 주간이든 뭐 눈 감고도 다닐 정도로 아주 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두 두 명이 명이 탔죠. 탄 예. 것은 이제 한 명은 그 배를 조함을 하고 한 명은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면서 그 워낙 배가 크다 보니까 네.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 두 명이 탔는데 통상 아무리 큰 배도 도선사는 한 명이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근데 조항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뭐 배를- 운전을 한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거기서 명령을 내리죠. 예. 타수한테 몇 도로 가라, 몇 도로 가라, 예. 키를 어떻게 써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해서 타수가 그대로 키를 잡고 이제 배를 몰고 가는 거죠. 예. 예, 이 도선사라는 직업이 사실 얼마 전에 만족도가 높은 직업 2위 이렇게 예, 올라서 또 그렇더라고요. 그때 예. 한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예. 이 해양 쪽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의 그 직업 중에서는 꽃 중에 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선망의 대상이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만 뽑아서 하고요. 이게 배를 탔다고 해서 다 도선사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시험을 거쳐서 자격이 있어요? 예, 예. 시험을 거쳐서 그 자격증을 주는데 네. 아주 그 직업의 선망이 꽃 중에 꽃이고요. 네. 아주 그, 예, 보수도 좋고 좋은 직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박소준 기자, 지금 저희가 헬기로 본 이동 모습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YTN 취재진도 지금 다른 배에 타서 이제 쫓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 현재 현장에서 취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 그 배 가까이에서 완전히 쫓아가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예. 자칫하면 배의 항로를 방해하거나 하면 안 그렇죠. 되니까요. 배 뒤쪽에서 저희 그 YTN 취재진이 탄 배가 함께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수부에서 제공한 배에는 또 기자들이 풀단을 꾸려서 예. 기자들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또 촬영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헬기에서 찍은 화면에 멀리에서 어떤 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 그 배가 이제 예인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 네. 멀리에서 배 한 대가 그 예인선은 특히나 그 배 주위로
검은 타이어 같은 것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직접 문제가 될 때에는 이 반 잠수선을 밀어서 예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어 같은 것이 달려 있는 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배가 예, 저 예인선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인선인 예인선입니다. 것으로 예. 저 추측이 화면 됩니다. 위쪽에 보이는 예, 오른쪽 그렇습니다. 화면 예, 위쪽에 저게, 보이는 예, 배가 예인선이고요. 예인선이군요. 예. 예, 예인선이 바로 붙지 않고 예. 주변 따라가면서 유사시에 예. 긴급 상황 시에 밀어주고 뭐 하고요. 그다음에 저 배는 예. 랑데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접안을 하는 게 아니고 쭉 따라가다가 부둣가 가까이 가서 이제 밀고 땡기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 말씀드린 회전이요? 예, 회전경이 예. 클 때 이런 때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 따르면 예인선이 지금 약간 뒤로 돌아서 네. 주변을 계속 돌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예, 그래서 있고요. 바짝 붙어만 따라갈 겁니다. 예인선은 보통 한 대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더 지금 있습니까? 아마 예. 최소가 2-3대 이상 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 그런지 지금 반대편에도 주변에 또 보이네요. 예, 몇 반대편에도 대가 지금 보이는군요. 예인선이 보입니다. 예. 예, 배를 둘러싼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목포 신항의 최종 접안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접안은 그 배를 부두와 수평하게 잘 붙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금 어떤 배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네, 겁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잘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취재진과 마찬가지로 배의 항로를 방해하지 않고 배 뒤쪽에서 뒤따라가면서 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오늘 항구를 향해서 배를 출발을 하면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제 집으로 가자, 예. 가족들에게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예인선이 지금 상당히 현재 근접했군요. 예, 서서히 예인선이 뱃머리를 돌리면서 우현을 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아, 예. 예인선의 역할이 저렇게 밀고 당기고 예, 그 그렇습니다. 위치를 그냥- 조정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저게 이제 그 달리오 그 섬을 통과할 때 예. 네. 90도 대각도 변침을 하는데 네. 그 배가 크면 클수록 회전경이 큽니다. 예. 자동차야 제자리에서 뺑 돌지만 그렇죠. 저건 크기 때문에 자력으로 돌 때 섬에 가까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 도선사가 보면서 오른쪽 왼쪽을 밀어라 땡겨라 하면서 안전하게 정중앙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 예. 도선사가 지시를 해서 예. 저 예인선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지도로 살펴봤던 대로 바로 그 달리도 바로 밑에 근접해 있었던 것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상황이 그 육상 지역과 아주 가까운 수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예인선이 이 인도를 한다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지금 달리도를 예.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통과하기 직전이군요. 예. 지금요. 예. 그러면 목포 신항에서는 8km 정도 떨어진 앞서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지금 있겠습니다. 저희 육안으로 볼 때도 지금 섬과 육지 사이 아주 좁은 수로가 보이거든요. 바로 한 곳은 육지고 한 곳은 달리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화면을 그렇습니다. 보시면 저 밑에가 달리도거든요. 예. 예. 근데 저기가 이제 폭이 600야드니까 한 뭐 네네. 메타로 치면 한 550m. 네. 근데 저 곳을 통과할 때 왜 어렵냐면 영령도 쪽으로 올라오다가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동쪽으로 90도 대각도 변침을 하기 때문에 예. 회전경이 굉장히 크게 먹습니다. 네. 예. 그래서 회전경이 크다는 것은 좌우의 섬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인선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밀고 땡기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90도 정도 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이 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사실 그런데 많은 경력을 가진 선장이면 어렵지 않은 항로라고는 합니다만 네. 또 세월호를 운반하는 과정이 워낙 조심스럽고 자칫하면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다르게 도선사도 2명이 탔고 또 이렇게 예인선도 많이 동원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항로를 이동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대장님 지금 기상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좁은 수로를 지날 때 뭐 생길 수 있는 변수나 뭐 큰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이게 이제 좁은 수로 갈 때 예. 저런 그 화물을 많이 실은 선박 주위를 갈 때 지나가는 배가 그 파도를 지나가는 배. 일으키면은 아,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경이 다 그 호위하면서 네. 통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 파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순조 뒤에서 그 조류를 받고 예. 같이 가니까 예상보다 빨리 들어온 겁니다. 순방향이군요. 네, 예. 저쪽은 조류가 4 내지 6나뜨기 때문에 최소한 그 10km 정도? 10km까지도
뒤에서 예. 봤습니다. 네. 비행기가 떠가지고 여기서 그 미국으로 갈 때 보면은 10시간 걸리면 올 때는 1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맞바람 받느냐 뒤에서 받느냐. 예. 지금 저것은 뒤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예. 아주 굉장히 순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도 파도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은 파도도- 것으로 보이시죠? 예, 파도도 없고 저 정도면 시정이 5마일 이상 됩니다. 예. 5마일이면 한 10km 가까이 되는데요. 예. 시정도 아주 좋습니다. 단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좀 내릴 뿐이지 날씨가 흐리고 비 내리는 건 항해하고는 지장이 없거든요. 네. 따라서 항해하는 데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네, 세월호 인양하는데 지금 날씨는 계속 도와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네. 저희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금 반잠수선 그리고 예인선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인선이 굉장히 가까이까지 지금 근접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반 예. 잠수선 오른편으로 예인선은 굉장히 근접하게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인을 하기 위한 거의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헬기를 탄 취재진이 지금 아주 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오전에도 한번 헬기가 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그 안개가 워낙 많이 껴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그 촬영이 쉽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안개가 많이 거쳤나 예, 보네요. 안개가 잘 거쳐서 현장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저 속도가 저 정도면은요. 지금 육안으로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통상 그 속도를 볼 때 뒤에 물이 차는 것을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물을 차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아주 협수를 통과할 때는 거의 속도를 줄이고 배를 예인선이 밀어서 그 침노를 예. 바꾼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거의 뒤에 그 물거품이 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속도가 거의 멎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를 저희가- 굉장히 예. 줄인 상황이군요. 네. 예. 영상으로 확인을 해도 지금 이 직선으로만 나아간다면 그 뒤에서 입지 나오는- 사이에 있는 예. 그 수로를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90도로 변침하는 과정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밀고 예인선이 미는 걸 봐서는 그 저 반잠수식 선박이 침노를 예. 지금 바꾸는데 거의 네.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그 배가요. 배를 살짝 밀면서 네. 뱃머리를 반 잠수선의 뱃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 거대한 선박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예, 이렇게 살짝 미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게 뭐 마치 자동차가 부딪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고요. 예. 또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어서 배가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또 그 뱃머리가 방향을 움직이게 되고 하는 조정해주고. 예, 네. 그런 저 역할이라고 합니다. 예인선들은 그 제자리에서 180도, 360도 팍팍 돕니다. 돌고 저게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 프로펠러가 그 추진기가 360도 돌 돌도록 수 돼 있습니다. 있도록 예. 돼 있군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 방향타 역할도 하면서 도는데 네. 굉장히 그 이 마력수도 세고요. 네. 이게 저 배들은 이 밀도록 돼 있고 땡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배 앞에 완충 장치, 즉 펜더라고 그러는데 완충 장치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할 때 예인선이 주변에 가장 근접해서 지금 운항 중이고요. 그 주변에 다른 배들도 보이는데요. 지금 육안으로 확인하시기엔 좀 어렵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배를 예, 보이십니까? 이제 주변에는 역할을 하는 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유류가 새면은 그걸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방제에 따르고 두 번째는 세월호가 가는데 주변에 어선들이나 다른 배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러니까 호송하는 임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함정이라고 아, 할수 경비 있겠습니다. 함정, 예. 방제선, 지금 이제 예선. 또 지나가기 시작. 예. 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길이 보이는 예, 거죠. 물길이 예. 보인다는 것은 배가 이제 다시 추진을 하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선수 속도를 조금 방향을 내고 있다 이제. 예, 선수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지금 항해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저 정도면은 속도가 상당히 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반 잠수선 저희가 가까이 당겨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작게 보이네요. 예, 지금 무슨 굉장히 어떤 커다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호줄을 건가요? 저걸 호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네. 배가 부두에 접안을 하면 부두하고 반 잠수식 선박하고 예. 동여매야지 않습니까? 네네. 아, 꼼짝 못하게. 네. 꼼짝 못하게 동여매는 그 벌써 그 작업을 예, 하고 준비를 있군요. 해야 배가 접안하면 바로 호줄을 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계해드린 그 시간 동안에 90도로 그 각도를 변침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그 수로를 지나가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면서 이제 물길을 지나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현 시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소정 기자, 반잠수선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까? 지금 작업하는 인부들 모습도 봤습니다만. 예, 일단 그 선장이 네덜란드인이 타고 있는데요. 예. 물론 지금은 도선사가 그 키를 주고 조타를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조타수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네덜란드인 선장이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작업자들은 한 30명 가량만 이 반잠수선에 탔습니다. 예. 나머지 작업자들은 다른 바지선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미리 항구에 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배로 이동해서 갈아탄 사람들이 있어서요. 지금은 최소한의 작업자 30명만 반잠수선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세월호 침몰한 지 108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만 1080일입니다. 만 1080일 만에 세월호가 드디어 육지에 접안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인양이 돼서 도착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박소정 기자 얘기한 대로라면 1시 반 전후하면 목포신항에 다 도착할 거다, 네. 접안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인 거죠? 예, 맞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1시쯤, 1시간 뒤면 이제 뭐 1시간도 남지 않았죠. 예. 1시쯤이면 목포신항에 도착을 하고 하지만 완전히 이제 부두와 수평을 맞춰서 잘 접안하는 과정이 좀 남아 있어서 그 과정까지 마무리를 하면 추가 네. 30분이 더 걸려서 오후 1시 반에서 45분 사이면 이 네. 작업까지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1080일 만에 드디어 이 세월호가 육지와 맞닿게 집으로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8이라고 하는 숫자에 한자로는 팔자가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옆으로 열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는 열다라고 하는 의미가 팔자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 세월호가 1080일 만에 육지와 맞닿게 되면서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세월호가 품고 있는 비밀과 또 의혹과 이런 것들이 모두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네. 집중됩니다. 네, 이런 해석도 또 나오는군요. 참 지금 순조롭게 이렇게 인양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의 과정들에서 좀 이렇게 고비고비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세월호 시험 인양이 시작된 게 지난주 수요일 22일이었습니다. 그날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에 리프팅 빔을 깔고 또 인양줄 제킹 바지선과 연결하는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서 물 밑에서 들어올리는 그 작업이 시작됐는데 1m를 들어올리는데 무려 5시간 반 가까이 걸렸거든요. 네네. 그 커다란 고비를 넘고 나서 세월호가 물 밖으로 또 13m 위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또 엄청 고비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그 배와 부딪히는 과정을 해결하는 작업도 있었지만 특히나 그 화물칸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예. 그 램프를 네. 잘라내는 예. 작업만 또 11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면서 세월호 인양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했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반잠수식 선박에 얹는 선적 과정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얹고 나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고 또 고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앞쪽에서 뻘이 흘러나온 곳에서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작업이 또 중단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또 미수습자 가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돼지뼈로 확인이 되면서 또 한 번 좀 허탈함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또 작업이 재개가 됐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파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정도 출발하는 날짜가 늦춰졌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출발할 수 있었던 예상 날짜였던 것이 30일 어제였는데 어제가 아니라 하루 더 늦춰지면서 3월 31일 오늘 세월호가 목포 신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됐고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예. 있습니다. 네, 이런 고비고비를 넘어서 지금은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이 영상은요, 목포신항 입구에서 지금 촬영한 영상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지에서도 얼마든지 보이고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자세하게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라는 지금 의미입니다. 움직이는 것, 좌연 쪽에 움직이는 게 예인선입니다. 예. 네. 자, 이제 중요한 과정,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를 해드리면서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처음 이제 들어 올리는 과정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육지로 옮겨야 되지 접안이죠. 않겠습니까? 네. 집으로 옮겨야 될 텐데요. 예, 예. 그 과정을 좀
아주 어려운 과정이고 좀 네.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고 예. 있죠. 네, 지금 하단에 지금 보시면 반 보이는데요. 잠수선이 예.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세월호가 그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아래에는 리프팅 빔 그리고 반 잠수선의 그 받침대가 깔려져 네. 있는데요. 지금은 항구에 접안한 모습입니다. 네. 이 항구와 세월호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이 또 남아 있거든요. 네. 이 수평을 잘 맞추고 그런 다음에 세월호 선체와 반 잠수선을 고정시켜 놓은 이 고박 작업한 것을 네. 완전히 풀어내면 그 다음에 세월호 아래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네. 하는 예. 운송 장치를 깔게 됩니다. 바퀴가 달려 있고 예, 또 움직여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이것이 계속 이렇게 블럭처럼 이어서 길이를 또 많이 그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네. 있다고 하고요. 이 모듈 트랜스포터를 세월호 아래로 바닥으로 깔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세월호를 살짝 들어 올려서 이제 육상으로 거치하는 네.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작업이 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거쳐온 작업에 비하면 어렵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세월호가 현재 13,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스란히 조금의 손상도 없이 육상으로 잘 거치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육상의 거치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세월호 선체를 깨끗하게 좀 세척하고 아. 또 방역 작업도 이루어지고요. 그 그럼 다음에 작업하는 사람들 안전이나 뭐 예. 그런 것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작업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세월호 선체에 어떤 부분이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세월호 수색 방법을 결정을 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색 방법이 결정되면 세월호의 수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접안을 해서 육지에 완전히 올리는 것까지 작업을 저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봤는데요. 네. 예. 일단 첫 번째 수평을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수평 맞추는 작업은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가요? 예, 수평을 맞추는 것은 이제 반 잠수 선박하고 예. 부두하고 이게 하루에 4번 물이 들고 빠지지 않습니까? 네. 요 들고 빠짐으로 해서 반 잠수식 선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반 잠수식 선박 안에 물을 채우고 예. 빼고 해수 펌프로 예.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부두하고 평행을 맞춥니다. 예. 평행을 맞추어야 모듈 트랜스포터가 예.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바로 이 과정에서 네. 지금 보여드린 그 과정에서 수평을 맞추는 예, 거군요. 예. 수평을 맞춘 다음에 그래서 저렇게 모듈 트랜스포머를 준비를 해서요. 예, 그래서 예. 세월호 밑에 넣어서 약간 듭니다. 세월호를 세월호를요. 드는 예. 거죠. 든 다음에 동력으로 네. 자체 동력으로 서서히 빠져나오는데 그 예. 빠져나오는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을 보는 아, 겁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의 예. 뭐 사람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 1m 빼는데 거의 한 3, 4분 아. 천천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주 해서 천천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육상으로 옮겨서 네. 다시 육상에 거치대가 있습니다. 네. 예. 육상 거치대에 올려놓고 트랜스포터는 다시 그 세월호를 육상에 있는 거치대에다가 이제 하중을 주고 자기는 빠져나온 거죠. 예. 예. 이 목포 신항에 여러 부두가 있는데 철제 부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하중을 이게 만 톤이 넘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두에는 그 철제 부두하고 달라가지고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단위 면적당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철제 부두는 그걸 다 고려해서 부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하중을 받을 수 있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박소정 기자, 그러면 이 그 접안을 해서 육지에 완전히 올라오기까지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지금 나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흘. 예. 배가 접안을 하고 나서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배와 부두에 수평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좀 잠잠해지면 지금 고박 작업,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웃기도 하고 뭐 용접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용접을 50곳, 50곳에 걸쳐서 용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세월호 선체와 아래 반 잠수식 선박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떼어내는 과정이 또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또 이 과정에서 자연 배수가 또 추가로 될 예정이고요. 아직 세월호 안에는 물과 기름이 또 뒤섞여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2,000톤 가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자연 배수가 추가로 좀 이루어지고 나면 세월호 선체를 그 다음에
다음에 예. 이제 위로 육지 위로 완전히 올리게 되는데 올리는 과정만 한 6시간 가량이고 예. 트랜스포터를 설치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육상에 완전히 올려놓는 데는 나흘 안팎으로 걸릴 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목포 신항 건너편에서 잡은 화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 위치가 그런데요. 지금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예, 다 있을까요? 왔습니다. 다 예. 왔고요.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다 선명하게 왔고 보이네요. 예. 부두에 접안한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박 장치 해제하고 네. 그다음에 우선 지금 그 현장에서 아마 그걸 파악할 겁니다. 세월호 무게가 지금 10,000톤 정도 되는데 저 안에 해수하고 기름이 한 2,000톤 정도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저것을 풀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안고 부두에 옮길 건지를 예.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트랜스포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포터가 저것을 안고 갈 수 있는 그 안전장치가 되느냐, 안전장력이 되느냐, 안 되면 빼고 안 되면 빼고 옮기고, 옮겨야 되는 거군요. 되면서 그냥 예. 옮겨서 육상서 그래야 작업을 할 되는 것으로 거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뭐 미수습자 뭐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대로 옮긴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다면 이제 트랜스포터의 그 하중을 얼마큼까지 견디는가, 예. 이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는데 예. 아마 좀 일부는 현장에서 배수를 하고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그 전에 그 예. 반잠수식 선박이 얹혀 있을 때 그 물을 좀 더 해수를 빼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구멍을 4개 정도 시험적으로 뚫어봤더니 3군데에서 기름이 기름이 나왔죠. 기름이 섞인 물이 이제 예. 네네. 새어나오면서 이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다에서 구멍을 뚫는 작업은 또 바다를 더 더럽힐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육상에 올린 다음에 해수를 빼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무게나 하중만 이런 견딜 수 부분을 있다면요. 예. 그런 부분을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육상에 지금, 거치하는 과정 다음에도 그게 완전히 거치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가 이제 올라오면 그 부두의 수직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예. 세월호를 90도를 돌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판이 누워 있는 세월호의 가판이 바다 쪽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세월호를 눕힌 다음에 작업, 이제 수색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이동 현장 모습 화면 좌측에는 저희가 그 반잠수선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네. 위에서 저희 그 카메라까지 찍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목포 신항 입구입니다. 조금 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도 예. 보이고 있죠. 목포 신항 입구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지금 예인선이 바로 옆에 근접해서 지금 예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인선이 바짝 붙었다는 것은 예. 지금 부두에 다 왔다. 예. 왜냐하면 예. 그 자동차는 그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밟으면 쓰지 않습니까? 예. 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을 서서히 멎으면서 이제 후진을 쓴다든지 그 예인선이 밀고 당겨서 계류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예인선이 바짝 붙었다는 것은 이미 부두에 다 왔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부두에 다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과정 설명드렸듯이 참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작업들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도 기상이 참 도와줘야 되겠죠. 예. 예. 지금까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하늘이 도운 겁니다. 이렇게 네. 기상이 예. 3월 달에 이게 좋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소조기 기간 동안에 3일간 예. 파고 1m 이내, 풍속, 초속 10m 이내로 이 맞추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안전하고 네.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1시간 남짓 안에 목포 신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그 화면이 들어오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그리고 박소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